안녕하세요. 행정학 언론 수강생 여러분. 주로 신입생이시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아닌 분도 계시지만, 네.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뭘 했나 봤더니 이제 그 정부의 개념 얘기도 하고 이제 여담으로 이제 여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미국의 의회제도 국회 우리도 지금 국회죠. 국회 얘기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행정과 경영의 차이, 뭐 유사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보면 이제 그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용어예요. 진보주의, 보수주의의 뒤에 이제 정부관 이제 붙이는 거예요. 뷰포인트 오브 가버먼트 뭐 좋습니다. 퍼스펙티브 오브 가버먼트 뭐 다 뭐라고 그러니까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이런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구조를 한번 살짝 알아볼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행정학은 이제 사회과학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뉴스를 좀 봐라. 이제 어제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긴 하는데 어제 제 눈에 띄었던 뉴스 중에 하나 이제 지역 이슈 관련해서 이제 그 대구 광역시의 이제 코로나 관련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약간 이제 그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지켜야 될 수칙 부분을 좀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죠. 이제 사회적 거리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개개인의 이제 역할이 중시가 되고 이제 개인의 자율성이 굉장히 이제 커졌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이렇게 국가기관, 공공기관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과학관, 국립과학관이라든가 박물관들이 이제 개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국립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 이제 뭐 인원수를 뭐 이렇게 뭐 시차당 시간대가 있으면 70명으로 제한을 하고 비닐 장갑을 끼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권영진 시장님이 이제 방침을 얘기했죠. 워낙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의 그 이렇게 피해가 굉장히 컸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더 지속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강은희 교육감이 이제 보전을 맞추어서 그 딴 데는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고 개학 방침. 그러니까 고3 같은 경우는 뭐 5월 13일에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나머지 학년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초중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방침을 취했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제 지금 뭐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이제 반발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영진 시장님이 이제 그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재발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 언론 내용만 봤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 대중교통, 지하철이라든가 그 그러니까 버스나 이제 버스 같은 데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지 않고 타게 되면 뭐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내릴 할 수 있게 행정명령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지금 다소 그러니까 그 해이해질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일정 부분 유지하겠다. 5월 19일까지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연장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대구 시민들 안 그래도 고생을 해왔는데 시민들에게 너무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집이 인천이라 수도권 지역도 이제 왔다 갔다 일부 좀 했었는데 이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그 마스크 쓰기라든가 이렇게 그 방역 수칙들이 굉장히 타 지역보다 훨씬 잘 지켜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보다 이제 고생을 좀 한 것도 있겠지만 잘 지키고 있는데 이제 염려가 돼서 대구 광역시장 권영진 시장이 이제 시장님이 그런 정책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댓글들을 보고 시민단체 입장을 보니까 지나치게 시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가혹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아직 뭐 이렇게 정책을 그러니까 권영기 시장 및 대구의 대응이 코로나 대응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늑장 대응 논란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솔선수범해서 이제 시나 아니면 지방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명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민에게, 일반 시민에게, 안 그래도 지쳐있는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처벌 위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업 시간이면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관련 기사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근처에다 살고 계실 테니까, 대구 경북에 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정 유지하는 건 좋은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과태료, 그러니까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 방안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수업을 들어가서 이제 그 정부 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진보하고 보수입니다. 여러분,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뭘까요? 일단 보수는 지킨다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유지하는 게 보수예요. 보수. 진보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바꾸려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가급적이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진보예요. 진보. 그래서 정부관을 크게 나눌 때 진보주의 정부관과 보수주의 정부관으로 나눠요. 프로그레시브 가버먼트, 그다음에 컨저버티브 가버먼트로 나눠요. 그러니까 둘의 관점이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인간관도 차이가 있고요, 가치도 차이가 있고요, 정책적 입장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시장과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도,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차이가 납니다. 나죠. 그러면 근데 한국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대개 그러니까 서양의 주요 국가들에서 그래서 진보는 진보고 보수는 보수예요. 그냥 프로그레시브, 그다음에 컨저버티브예요. 근데 한국은 여기 진보 보수의 개념에, 진보하고 보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양극이 있으면 이 개념에 이상하게 또 하나가 껴 있어요. 이렇게요. 굳이 스펙트럼으로 치면 뭐가 껴 있습니까? 친일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뭐 빨간색 반공, 뭐 이런 것들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서 존재해요. 이런 거예요. 보수라는 개념하고 뭐가 묶여 있냐면, 보수라는 개념하고 친일하고 가까운 것처럼 마치 묶여 있고요. 근데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보수는 마치 친일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진보는 뭐 속된 말로 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기 쉽게 빨갱이, 친북,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진보, 보수 따로 스펙트럼상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보라고 해서 친북이 아니에요. 근데 보수라고 해서 친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 번에 속된 말로 도매급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요. 보수라고 얘기하면, 친일파? 진보라고 얘기하면, 친북? 빨갱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로 이념 논쟁을 상당히 오랜 기간 벌여왔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프레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극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특수성.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개념인데 두 개념이 서로 묶여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의 이제 그렇게 사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전문가들은 이제 구분된다라고 얘기하고 많이 극복되었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은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 일단 볼까요? 진보주의 정부관이 있고 보수주의 정부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입니다. 인간관. 자, 일단 진보주의 정부관에서는 이제 인간의 협력을 중시해요. 협동과 협력. 뭐 서로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서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서로 협력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뭐 이런 걸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보수주의 정부관,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보수가 좋고 진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보수주의 정부관에서 갖고 있는 그 주요 인간관은 이제 합리성을 중시해요. 합리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경제인, 이카나믹 맨을 상정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개인 중심적이고 경제인이라는 얘기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행동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maximizing profit이라고 했습니다. 이익 추구.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되어야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수주의 정부관에서 상정하는 인간은 어떤 개인이냐면 내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보주의 정부관은 그렇지 않아요. 협력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협동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 가지 가치가 뭐 민주, 평등, 자유, 뭐 정의, 공평, 뭐 여러 가지 뭐 가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치도 있을 거예요. 가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진보주의 정부와는요. 진보 측은 이제 개개인의 자유, 일신의 자유를 되게 강조해요. 개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구속을 받지 않을 자유, 속박을 받지 않을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군사정부 시절 같은 경우 보면 개인의 그 발언권, 이런 것들 굉장히 제한했거든요. 내 의견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큰일 납니다. 잡혀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개인적 자유, 속박을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인신구속, 속박을 받지 않고 부터 시작해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까지 굉장히 중시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수평적 형평, 평등을 강조합니다. 다시 수직적 형평을 강조합니다. 수직적 이렇게 수직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형평성에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습니다. 자, 수직적 형평은 뭐냐면 복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복지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지. 인간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삶을 비슷하게 영위해야지. 라는 생각이 수직적 평등 혹은 수직적 형평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보주의 정부관에서는 복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더 가진 자에게서 덜 가진 자에게 자원을 이동시켜주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이죠. 위에서 아래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수주의 정부관으로 살짝 가볼게요. 거긴 반대로 수평적 형평, 수평적 평등 강조하겠죠. 이거는 뭐 생각하게 되면 처지가 같으면 여건이 같으면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같으면 똑같이 그 능력에 맞는 처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세금 보세요. 세금. 소득이 똑같으면 이론적으로 너도 100만 원 벌고 나도 100만 원 벌면 세금 어떻습니까? 세금 어떻게 걷어요? 똑같이 부과해야죠. 이게 수평적 형평의 좋은 예입니다. 자, 수평적 형평의 좋은 예 또 하나 볼까요? 자, 요 껌이 있습니다. 껌을 돈 주고 사게 되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금은 수직적 형평이 구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수평적 형평이 구현되어 있을까요? 수평적 형평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껌 한 통을 사나, 제가 이 껌 한 통을 사나, 그만 메이커 보이게 해야겠다. 한 통을 사나, 똑같은 가격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붙어 있는 세금이 같습니다. 같이 내요. 그러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물건에 대해 같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 만약에 조금 더 수직적 형평을 고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지를 고려하려면. 자,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수업 시간에는 이제 물어볼 것 같아 싶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용돈을 받으시거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부여하지 않을까요? 그럼 뭐냐면 수직적 형평을 부여하려면 이걸 저에게도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세금을 더 내야 돼.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 자,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실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속된 말로 딱지를 떼죠. 티켓을 뗍니다. 과태료 뭐 이제 벌금을 내는데 우리나라 지금 벌금 제도는 수평적 형평구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 재력, 권력, 여하에 상관없이 네? 그냥 일정 스피드 이상 과속했으면 그냥 그거에 맞게 똑같이 벌금 내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을 따지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도의 잘못이면 같은 벌금 내 이거예요. 근데 수직적 형평이 구현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북유럽 일부 그 주요 국가들,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과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이 많은 사람들, 사회 지도층이 걸리잖아요. 벌금이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티켓에 수억씩 내요. 몇 억씩 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티켓 값도 달라져요. 이게 뭐냐? 수직적 형평을 고려하는 거예요. 처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주의 정부관은 이러한 수직적 형평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추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복지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 형평을 고려하는 보수주의 정부와는 수평적 형평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정부와는 이제 능력이 같으면 똑같은 처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거든요. 내가 능력이 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능력이 안 되면 못 버는 거예요. 정말 이제 네 시장에서 보세요. 공정한 경쟁 속에 약육강식의 세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중시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책이나 행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진보주의 정부관, 진보주의자들은 뭘 옹호할까요?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 정부,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시장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덜하고 자유시장을 키워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공익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국가 전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냐면 진보주의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체 행복을 키우려고 해요. 근데 이제 경제학을 위시한 경제학을 옹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이제 보수주의 정부에서는 뭐라냐면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놔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이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국민 전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가정을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할 때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근한 거리에 그냥 보수주의 정부관, 진보주의 정부관을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정부에 가까울까요? 정부관에 가까울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이렇게 탄핵으로 이렇게 됐지만 아니면 이명박 정부까지 넓혀볼까요? 이명박 정부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자, 문재인 정부는 굳이 비교하자면 뭐 진보주의 정부관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책을 보세요.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그 국민들의 최저임금, 그 약자층이잖아요. 최저임금 올려준 거예요. 소외 집단을 배려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진보주의에 가까운 거고요. 정책 자체가.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 보면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시장에 있는 기업을 이렇게 옥죄는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도 이제 시장이나 기업의 규제 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복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두 정부가 입장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에 대한 입장도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진보주의는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대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이에요. 규제를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정부가 이제 심하게 뭐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규제해서라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서민에게 돌아오는 뭔가가 더 많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가진 자에게.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 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높은 그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서구 강남에 이런 데들 강한 규제를 가하거든요. 강한 규제를 가. 그러니까 가진 자들에게는 강한 규제를 가하고요. 서민들 정책을 많이 뭐 효과는 지금 뭐 이렇게 평가는 엇갈리긴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취하는 편이에요. 반면 보수주의 정부는 뭘 하냐? 경제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해요. 기업이 편하게 시장 활동,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전제는 뭐냐?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 그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가정이 깔려 있어요. 물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안 됐다는 게 입증도 되었고요. 있습니다. 즉 규제 완화를 이렇게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굉장히 옹호하고 지향해요.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하냐? 규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세 감면 완화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관한 조세 감면 완화.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해주는 정책을 보수주의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요. 그렇다고 진보주의 정부에서 그러면 네. 기업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규제만 하냐?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는 돈입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다 뭐 얘기하지만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에서 돈이 없으면 자원이 없으면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원은 경제활동을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경제활동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얘기하자면 네. 보수주의도 복지를 외면하지 않아요. 복지하고 경제활동, 시장활동이 두 개가 있는데 진보주의 정부는 다소 복지에 좀 더 관심을 더 두는 거예요. 재분배, 소외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는 정책을 일부 더 두는 반면에 보수주의 정부와는 이제 요거보다는 이제 국민행복을 위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보주의는 복지에 힘을 준다면 경제활동, 기업활동, 시장활동에 힘을 더 주면 국민 행복이 구현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어느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 활동,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보조금 지급하고 세금 감면해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정부가 복지 정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다. 진보주의 정부가 무조건 기업에 대해 규제만 한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하는데 어디에 더 밸런스 중에 어디에 더 힘을 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뿐이에요. 자,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를 바라볼 때도 이제 진보주의 정부관하고 보수주의 정부와의 차이가 나요. 이제 대충 이제 지금 살짝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어떨까? 기본적인 전제는요. 자유시장,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자유롭게 돌아가길 바라는 거는 진보주의나 보수주의는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지 않으면, 네. 자금줄 자원이 끊기고요. 이거는 그런 게 없으면, 정부 여러 가지 정책, 복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 그러니까 우리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 진보주의 정부 간에도 자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에 대한 거 놓치지 않거든요.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규제 완화도 규제 완화도 계속 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 와중에 뭐가 관심이 있냐? 그 자유시장으로 시장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이 원래 제대로 돌아가면 나중에 이제 시장 실패 얘기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돌아가면 독점이나 과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뭐 소수의 기업이나 아니면 한 개의 기업이 어떠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이렇게 독점해서 생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데, 근데 완전 경쟁 시장 혹은 뭐 자유시장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 담합 이런 거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수의 뭐 물건에 대해서 업체들이 가격을 이 이상 받기로 하자 뭐 하게 되면 서민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정부 부처들이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비관한 사례 볼까요? 지금 이제 재난 기본 뭐 이렇게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뭐 지역사랑 상품권, 뭐 지역 상품권 여러 가지 상품권 형태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 소상공인에 이렇게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뭐 대형 마트나 뭐 이런 데서 못 써요. 못 쓰는데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제 그제 계속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역의 일부 소상공인들 참 몰지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을 이제 뭐 이렇게 비싸게 올려받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 이제 지탄이 나오고 하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서둘러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격을 왜곡시키거나 뭐 바가지를 씌우거나 하는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뭐 세무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입 서비스에서 배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 경제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 경제인 가정이 보세요. 제가 어떤 물건을 파는 그 상인이에요. 마트 상인이에요. 근데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런 거예요. 아, 경기도 도민 대부분들이 이제 그 상품권 형태로 이제 돈을 받았을 거고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러 올 거야. 근데 내가 좀 더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할까? 조금 더 가격을 올려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은 알죠. 단골들은 알죠. 갑자기 가격을 올렸네.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바가지를 씌우네. 공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트 주인은 저는 생각하겠죠. 여기 아니면 쓸 데가 없잖아. 대형 마트나 온라인으로 물건 살 수 없는 거 알잖아. 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어차피 나한테 사야 되는데 좀 더 비싸게 나 받으면 어떨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부작용이잖아요. 규제하기 위해 세무조사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상품권 받는 가입자 그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진보주의 정부는 시장 경제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 실패라고 부르거든요. 추후에 다시 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고치려고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보수주의 정부와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요. 시장에 있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게 최대한 그렇게 토대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뭐냐면 정부는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그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1900년대 정도에 이제 정부 역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네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 그리고 돈 안 되는 국방이나 외교 치안만 우리가 세금 조금 테니까 그것만 해 그랬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영국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날 그냥 내버려둬요. 시장에서 내버려두면 우리가 그냥 경제활동에서 국민행복 증진시켜줄게 이런 가정을 깔고 있어요. 보수주의 정부관들은.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기껏 해봐야 심판의 역할만 하려고 해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작은 정부를 강조해요. 정부의 역할이 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작은 정부의 사조가 반영되어 있는 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신공공관리고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언제 유행했냐면 1980년대에 굉장히 풍미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기조가 있어요. 뭐 구조조정, 정부 부분도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뭐 신공공관리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사람이다 이제 기억 뭐 이렇게 확인해 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대처 수상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게 막 정부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 제공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맡기는 게 훨씬 더 돈도 덜 들고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요 서방의 국가들이 정부의 규모를 축소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보수주의 정부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진보주의 정부관에서는 이제 정부가 커지는 양상이 있어요. 왜? 소외계층을 위해서 직접 정부가 제공해야 되거든. 자,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돈이 되지 않아요.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기업은 물건을 팔아야 이윤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회적 약자들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이렇게 사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부가 가진 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덜 가진 자, 소외계층에게 베푸는 거예요. 정부가 베푸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로 가면 앞서도 계속 얘기한 거 반복이 되겠지만 진보주의 정부와는 뭘 옹호하냐? 복지를 옹호해요. 복지를 옹호합니다. 복지를 옹호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포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 혼합자본주의를 옹호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중요한 걸 알지만 수정자본주의나 혼합자본주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그러니까 표현하면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라고 얘기를 해요. 수정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예, 여러분 대공황 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공황 이전까지는 정부야 너희는 시장 관여하지 말고 내버려 둬 하고, 실제로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고 시장이 그대로 돌아갔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대공황 때 미국의 실업률이 뭐 80% 가까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미국 시민들이 굶는 사태가 벌어졌죠. 다 실직자가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케인즈라는 학자가 영국 사람입니다. 나타나서 이제 수정자본주의 하자 그래서 뭘 했냐면 정부가 이제 민간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경제를 부흥시켰죠. 뉴딜 정책. 그러니까 국책 사업을 이것저것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정부가 창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부흥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자체를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개입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수정 자본주의예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보수주의 정부가는 추구하는 게 자유방임.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둬예요. 레이자츠 베어라고 얘기하는데 내버려 둬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냥 단순히 외곽에서 심판, 조정자 역할, 관리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하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을 추구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 조건 한 4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시장 실패, 정부 실패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면 보수주의 정부는 이제 뭐냐면 뭐 시장 만능주의도 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이 잘 돌아가면 국민이 행복해진다. 진보주의 정부는 아니다. 시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진보주의 정부관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